네, 금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증시 보면요, 그리스 포함한 유로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변동성,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이 코스피 시장 답답한 국면인데요. 그나마 코스닥이 좀 강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고, 또 따라가자니 또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불편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불편한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린다면, 미국도 그렇고 독일, 그리고 일본도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만 지금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참 좋지 않은 그런 투자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코스닥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다가 그것이 훅 내려가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올려서 지수만 맞춰놓고 좀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좀 불편한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의 발표를 잘 보시면 2014년 실적 시즌 실적보다는 그 이후에 올해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오히려 두드러기 맞고 내려오고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들은 또 아래서부터 낙폭과 내려가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 힘든 그런 모습이고요. 유가나 유로존의 상황에 연동해서 경기 민감주도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속성이 없이 순환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불편하다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약세 속에서 코스닥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추세를 이루지 않고 순환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간략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들어가서요. 올 들어 이 연기금의 순매수 어떤 주목해보자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약세 국면이 하지만 좀 금융 투자라든가 투신권의 어떤 종목, 거래 종목들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좀 시장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약세이고 네.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지는 이유 그리고 좀 투자 주체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전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권사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널의 입장, 전략가의 입장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내부의 움직임과 내부의 속성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장은 시장 국면별로 주도 세력들이 꼭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시기에는 연기금이 주도하고 어떤 시기에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어떤 시기에는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멈춰있는 구간에서 펀드나 투신, 또 부티크들 이런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주도 세력들이 변화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도 세력들이 나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주도 세력들이 가장 강세인가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거래 업종이나 종목들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1월 2월 개장 이후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 투신 금융투자 전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7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인들도 6조 4천억 매도하고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혼자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신, 보험, 연기금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화면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장을 견인하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지수 자체는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요. 투신과 보험, 연기금 매수 전체적으로 국내 기관들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연기금이 가세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로 강세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기금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에서는요. 그럼 연기금의 특성상으로 본다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죠. 종목보다는.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잘 보시면은 시장을 견인하기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은 매수에 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쪽에 보면은 투신들, 개인들, 금융투자 뭐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낙폭과대 종목들을 급격하게 매수해서 끌어올려서 또 이익 실현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순환해서 거래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이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사실 지금 보면 투신이나 소위 부티거 이런 쪽에서 더 우세한 그런 힘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등락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시장을 견인하는 주도 세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 코스닥의 상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국내 기관에 들어간 게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투신이나 보험 또 개인들의 큰 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거래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다시 가려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연기금하고 같이 이끌어줘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미국 시장을 보고 해외 시장의 변수를 보고 유럽을 보고 이런 이유는 외국인들이 언제쯤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그 포인트만 짚어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포인트가 된다면, 모멘텀이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코스피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해놓은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코스닥이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수도 다 신고 지수를 냈습니다. 우리 시장 혼자 여기 있다가 해외 시장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우리 시장이 다시 또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먼저 코스닥에서 신고 지수를 냈다라는 이러한 선행의 모습을 볼 때 코스피의 후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곧바로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휴 이후에 3월 들어서는 유럽의 양적완화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우리 시장의 윗방향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확신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스탠스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장 상승의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상승 때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예. 업종과 종목을 우리가 미리 뽑아놔야 되는 것이고요. 한쪽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 대상을 선별할 때도 아직까지 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많이 올라왔고 시험량고 많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받쳐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지금 코스닥에서 시장에 랠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국민연금의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주의할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급격하게 들어와서 거래하는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민감주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즉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세지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코스피의 방향이 위쪽으로 방향을 가면서 2,000을 넘어서면서 경기 민감주에 있는 정유화학 조선주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코스닥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네. 계속해서 두 가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좋은 대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